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 요거 산수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산수도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현대소설 김성한의 산거족입니다. 불공정한 사회의 모습 고발. 근대화 과정에서 무지한 민중들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 김정한의 산거족입니다. 민주화된 지금도 넘쳐나는 갑질을 보면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산거족, 매산자고 살거자고 결의족자죠. 자, 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산에서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살기가 어렵죠. 도시에서 밀려나 산을 찾아온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죠.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산에 터를 잡았으나 물이 없습니다. 황거칠 노인이 산에서 수도를 연결하여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 호동팔 호동수 형제가 산의 소유권을 불화받아서 황거칠 노인은 국유지에서 수도를 또 연결했습니다. 자, 권력자가 그 국유지를 목장 만든다고 수도 철거를 요청했고요. 자, 황거칠 노인은 언론과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법적 조치가 늦어졌지만 그건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황거칠과 마을 사람들은 결사 반대 의지를 다짐합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조상들의 그 독립유고 감사장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마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런 감사성이 무슨 의미가 있노? 정부가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이겠죠. 작품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1971년 발표된 김정한의 소설로 가난하고 힘없는 한 노인이 마을의 식수권을 쟁취해가는 과정을 서사화한 작품으로 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황거칠 씨를 통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배 세력과 가진 자의 행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착취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법의 문제점을 드러내줌으로써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971년도에도 이랬는데 지금 2018년도에도 이러니까 참 안타깝죠. 김정한의 소설 산거족입니다. 김정한은 식민 현실의 재반 모순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을 추구하는 사하촌, 또 모래톱 이야기 등도 함께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 갈등의 구조를 볼까요? 황거칠과 마을 사람들, 반대편에는 호동팔 호동수입니다. 그죠? 친일파고요. 또 이 무슨 관인데 정치 권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수도를 이용해서 식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죠. 갈등의 소재는 물입니다. 자, 물은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죠. 서민들의 생존권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호동팔 호동수 형제에게는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정치 권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을 분석해 볼게요. 황거칠, 황씨 플러스 거칠다는 뜻의 이름이죠. 황거칠은 거칠게 살아가는 황씨, 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네요. 할아버지는 3.1운동으로 옥사했고 아버지는 독립당 사건으로 또 옥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영웅이죠. 이러한 그 독립운동 영웅의 후손인 황거칠 씨는 민중의 생존권 투쟁에 앞서지만 결국은 극복을 못합니다. 그죠? 자, 공동급수를 만들어 마사떡 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사회 구조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인간형이고요.
자, 호동팔은 친일파 후손으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사브랑골에 사는 목수인데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우리 기회주의라고 하면 전광용의 끝빛단리에 나오는 이 인국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적산은 일제의 재산인데요. 그 일제의 재산 임야를 불화받은 형의 힘을 빌려 사설 수도를 철거합니다. 그죠? 자, 인물 설정의 의미를 볼게요. 실제로 황거칠씨는 독립운동가의 후예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할 황거칠씨는 힘들고 벌 받아야 할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참 가슴 아프네요. 이런 잘못된 현실,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작품의 줄거리를 볼게요. S산 마사등이라는 마을에는 황거칠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고요. 그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이곳은 특히 고지대에서 식수가 안되고 쓰레기차, 걸음차도 안 올라왔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이죠. 사람들이 살기에는 무척 불편했고요. 이때 황노인이 나서서 산 이쪽 절 부근에 우물을 파고 마을까지 수도배관을 연결했고요. 이렇게 식순환이 해결되면서 마사등에도 인구가 꽤 늘었습니다. 자, 마사등 마을에 몰려드는 사람들이고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식수시설을 탐내는 이도 있었고요. 그중 호동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이 불화받은 적산 일제의 제사이죠. 임야 임대권을 내세워 수도시설의 철거를 요구했고 재판에서도 또 이깁니다. 참 합법을 가장해서 참 이런 이익을 취하고 있죠. 마사등은 물이 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호동팔의 수도 철거 요구고요. 자, 호동팔은 수도료를 챙기기 위해 수도시설을 다시 만들었고요. 이에 분개한 황거칠은 조금 더 멀리 있는 국유 임야에 물을 끌어와 마을 수도시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국유지에 수도시설을 만든 황거칠, 대단한 노인이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국유지를 불화받고 복장을 설립한다면서 수도시설의 철거를 종용했습니다. 자, 권력자의 철거 요구입니다. 자, 황거칠과 주변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철거 반대 시위를 하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법적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그러나 실상은 선거 때문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잠시 행정 조치를 미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의 항의입니다. 황거칠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화 취소 투쟁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하고요.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독립유공 감사장을 조상들의 무덤에 묻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나라는 필요 없다, 이런 뜻이겠죠. 자, 투쟁을 다짐하는 황거칠씨와 마을 사람들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마사등의 판자촌에 살고 있는 황거칠씨는 마을에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 직접 산의 물을 끌어다 마을의 물 걱정을 해결합니다. 자, 마사등은 공간적 배경인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요. 자, 황거칠씨는 소외된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황씨 성과 거칠다는 뜻이 만난 이름입니다. 자, 특히 황거칠씨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일본에 저항하다 옥사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호동팔 같은 친일파가 잘 살고 있으니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이죠. 마을의 수도가 들어오지 않자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산수도를 만들어 마을 물 문제를 해결한 황거칠씨입니다. 자, 그러나 해가 바뀐 지 몇 달이 안 돼서 우리 황거칠이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물론 마사등 사람들에게도 뜻하지 않은 불행이 들이닥쳤다. 자, 황거칠씨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서술자의 긍정적 시각이 나타나죠. 벼랑간 산수도를 철거해달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자, 호동팔이 산수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자,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죠. 뭐 마을 사람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 없애도 하니까 이게 또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마사등의 물 사정을 잘 알만한 사람이었다. 황거칠씨와도 안면이 있는 바로 건너편 사브랑골에 사는 호동팔이란 목수였다. 자, 친일파의 후손입니다. 형이 또 호동수라고 있는데요. 형의 사주를 받아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물 문제로 이익을 취하려는 부정적 인물이고요. 이름도 똥팔이지 않습니까? 똥팔이 좋아합니까? 어째서 호 선생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죠. 요거는 네가 왜 카노? 당신이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사정을 아는데. 자, 이건 반문이다, 그죠? 호동팔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속셈을 의심쩍하는 황거칠씨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황거칠씨는 식전부터 찾아와서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꺼내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수도 철거해달라는 소리죠. 상고머리의 호목선을 수상쩍게 건너다 보았다. 상고머리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인데 조금 불량스럽습니까? 선생님 소원이 한번 이런 상고머리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불가능하겠죠. 내가 그 자리에 관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형의 땅이니까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박노인에게서 권리를 이양받았습니다. 그 합법적이죠. 형님의 땅이라니 그 자리는 적산인데, 적산은 일본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죠? 일본 소유의 재산이니까 그 적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이런 좀 뭐 아는 사람들이 불화받아 버리겠죠. 형이 불화를 받았으니 이제 개인과 인기요. 사투리네요. 호동팔은 능글능글 웃는다기보다 숫제 의기양양한 티까지 보이려는 것이었다. 자, 은큼하면서도 또 자신감이 넘치죠. 옳거니 이놈들이 필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한 짓이겠군. 이건 물사정을 잘 아는 놈들이었다. 꿍꿍이는 마음속으로 일을 꾸민다. 그 마을 사람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 하죠.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 없잖아요. 황거칠씨는 대뜸 짐작이 같다. 그래, 불화를 받았다고 해서 남의 식수를 함부로 끊을 수 있겠어. 수도만은 절대로 못 뜯어내겠어. 거칠씨 연성은 거칠어졌다. 화가 나죠. 자, 거칠씨의 언성이 거칠어졌다. 자, 요렇게 언어 유희적 표현, 말로서 좀 재밌게 효과적으로 표현했죠. 불이라면 비록 권력 앞에서도 잘 굽히지 않는 성미였다. 황거칠씨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호목선은 내처 웅충맞게 능글거렸다. 자신 있다는 뜻이죠. 내처는 더 나아가 그 웅충맞게는 성질이 음흉한 데가 있다. 자기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가시오. 황거칠씨는 버럭 자리에서 일었다. 부당한 요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황거칠씨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호동팔의 수도 철거 요구와 황거칠씨의 거부입니다. 이로부터 일어난 회계망측한 사건들을 얘기하려면 우선 호동팔 형제의 위인들부터 알려야만 되겠다. 뭡니까? 편집자적 논평. 자, 회계망측한 사건, 편집자적 논평 맞죠? 자, 호동팔이란 이 50이 넘은 상고머리 사나이는 자기들 목수 사이에서도 종종 호로새끼란 욕을 얻어먹었다. 호로새끼는 배운 데 없이 막대기에 자라나 교양이나 버릇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호동팔은 이런 놈이다. 미안합니다. 놈이라는 말을 써서 호동팔의 부정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과거 외정 때부터 그랬거니와 그의 친형인 동수를 영판 닮아서 자기보다 쥐꼬리만큼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라든가 혹은 무슨 이속이 있을 만한 일은 다랍게는 지저분하고 더럽게 달라붙고 알랑거린 성미였다. 호동팔에 대해서 또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이런 쫄대기 주제. 쫄대기는 쫄대기 아닙니까? 쫄따구죠. 쫄따구 사투리입니까? 변변치 못하고 자질구레한 사람이다, 그죠? 당시도 않는 만용을 낸다든가 거드름을 피우게 되는 것도 오로지 외정 때 재판소 집달리를 지닌 그의 형 동수를 믿고 있었다. 요즘도 그렇지만 재판소 집달리는 좀 힘이 있습니까? 집달리는 법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판사가 직접 나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집달리가 또 이래 하겠죠. 악질 집달리로 이름나는 호동수는 그때 야바이는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입니다.
야바이 쳐 걷어들인 재산으로 지금은 모 기관의 기부금도 내서 고문도 하게 되고, 참 돈이 문제네요. 시정자문위원인가 뭔가까지 맡아서 만만찮은 사회적 지지도 지닌 위에 빌딩도 몇 채 가진 알부자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알부자도 있고 또 식꼬리만한 법률 지식도 있다. 그죠? 언제나 동생동팔의 거드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겉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이다. 그죠? 법률 지식이 있고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이고 호동팔의 또 배경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호동수의 내력이죠. 자, 호동수가 이렇게 살았다. 네가 먹은데 그래 큰 소리를 땅땅 치노. 주변 사람들이 호동팔에게 한 말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친구들이 이럴 때 호동팔이가 우리 할배는 천국 사람이고 우리 아베는 미국 사람이고 우리 엄매는 일본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나라 시대는 청나라에 충성했고 미국 사람이 왔을 때는 미국에 충성했고 엄마가 있을 때는 일본 사람이 왔을 때 일본 사람이 충성했다. 이런 뜻이죠. 상황에 따라 아첨하면서 권세를 누린 사람. 전광영의 끝비단리의 이인국이 바로 이런 인물이죠. 일제강점기에 친일을 했고 공상지하에서는 친러를 했고 남한에서는 또 친미를 했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도 다 그의 형 동수의 말버릇을 그대로 받아 사는 셈이었다. 해방 후 한때 친일파로 몰렸던 호동수는 한국 사람치고 친중, 친일, 친미 안 한 사람이 어딨냐 하는 식으로 늘 이렇게 구들거렸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떨지 몰라도 선생님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도 그 교사였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때 마을의 청년들을 하도 괴롭혀가지고 해방이 되자 어디에 도망갔다고 왔는데 나중에 다시 그 학교 교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한 점이 많죠. 자, 호동수의 자기 합리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동팔이가 형 동수의 어투를 배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직접 친일파에 관한 얘기나 정치 얘기 같은 게 나오면 일본 놈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 쓸 때는 꼭 그 가문이 어떤가 양반이 아닌가 미리 알아보고 썼다. 우리는 양반이다 이런 뜻이죠. 무식한 상놈들 썼겠나. 그저 노름이나 해 처먹다가 징역 조금 살고 나온 것들이 무슨 애국잔치에 꼴 보면 참 더럽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인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호동수의 자기 합리화는 우리는 똑똑한 양반이다인데 그다 문제는 일제강점기 저항하다 감옥에 다놓은 사람들을 폄하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꼭 그의 형 말 그대로를 들이대곤 했다. 자, 형의 권세를 믿고 행포를 부리고 악질 집달리로 이름난 그의 형 호동수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호동팔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 호동팔 형제의 삶이고요. 그런 동팔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마사등의 젖줄을 할 수 있는 황거칠씨의 산수도를 떨어내라는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꼬투리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빌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자기들은 산을 자기들 명의로 돌렸잖아요. 짐작에 이속이 빠른 똥팔이라는 자가 그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독점할 생각으로 그럼 자연 산수도는 제 것이 될 것이니까 똥팔이 이름을 희화했죠. 앞에 한 거칠씨가 거칠어졌다 하는 것처럼 언어의 유의에 해당됩니다. 그의 형과 짜고서 그러한 깜찍스러운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 싶었다. 황거칠씨는 그 길로 일제 때부터 그 산을 보았던 박노인이라는 연구자를 찾아갔다. 박노인만 붙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했겠죠. 합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려고 했는데요. 박노인이 보라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박이란 그 순적 백성은 중국의 순임금 때 아주 태평성대죠. 그 이때는 백성들이 걱정할 것이 없죠. 그 태평성대의 백성, 그 착하고 어진 백성이란 뜻입니다. 황거칠씨의 말을 듣더니 비로소 미안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호동팔이가 자꾸 찾아와서 돈을 얼마 주면 졸라 삭힐래. 적산임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죠. 도장을 찍어 줬다. 뭐 영국권 서류락 하던가요. 내사 그런 거 뭐 보라받을 생각도 힘도 없고 해서 호동팔이 박노인을 유혹해서 권리를 차지했다 그죠. 황거칠씨는 앞불사 싶었다. 손이 늦었다. 그러나 손이 안 늦었더라도 그에게는 그런 걸 보라받을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자, 한거칠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죠? 물론 이거는 박노인의 능력 밖의 일도 됩니다. 죽일 놈들. 해보았대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거칠시는 대범한 얼굴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건 어떤 다짐이죠. 물만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하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에서 솟는다고 산임자의 물은 아닐 테지. 그때까지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만은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속으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게 순진한 생각이죠. 그날 밤 실근이란 통장이 알아보고 온 얘기로서는 S산 일본인 마사등 뒤의 적산 임야 일대가 전 동팔형 동수의 명의로 완전히 불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못되어 법원으로부터 출두 통지서가 날아왔다. 호동수가 수도시설을 철거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법적인 힘을 이용했죠. 물론 황거칠시는 이 일을 내걸고 반대했다. 그러나 끌다 결국 힘부족 세부족으로 재판에 지고 집달리가 현장에 나타났다. 집달리는 강제로 집행하는 사람이죠. 강제 철거다 미리 싣고 올 것을 짐작했던지 경찰관까지 현장에 동원되었다. 마사등에서도 그날은 일을 나가지 않는 사내 꼭지들은 거의 다 현장인 샘터에 나와 있었다. 배경이죠. 자, 배경의 역할이 많이 나오죠. 자, 샘터는 산수도를 빼앗으려는 호동팔 일당과 산수도를 지키려는 마사등 사람들이 집달리의 강제 철거를 앞두고 팽팽하게 대결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샘터는 산수도를 둘러싼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됩니다. 안악내들도 남자들뿐만 아니라 안악내들도 드러 나왔었습니다. 군중 심리의 탓이랄까 경찰이 해산 명령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일촉즉발의 험악한 공기가 되어 갔습니다. 법에서 소외된 마사등 사람들의 저항이죠. 황거칠시는 내처 풀이 주고 있었다. 정상장량도 법을 진 사람의 자유다. 정상장량은 요즘 말로 하면 정상참작입니다. 그 법률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해준 것. 자, 이것도 법을 진 사람의 자유다. 법편이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게다가 집달리라는 사람들에게는 애당초 눈물도 인정도 없기 마련이다. 자, 집달리는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요즘 용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사등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5개의 수도용 우물이 집달리가 데리고 온 인부들의 굉장히 무참히 흘리고, 대나무로 된 파이프들을 물을 문채 보는 앞에서 이리저리 내 던져졌다. 비참하죠. 인정과 양심보다 법을 집행하는 일이 우선시되고 있는 근대 사회의 단면입니다. 자, 수도시설의 강제 철거이고요. 자, 뒷부분 줄거리 볼게요. 강제 집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온 황거칠시는 국유지 산에 새로운 우물을 파서 수도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국유지를 보라받았던 산임자가 나타나면서 마사등 사람들은 또다시 수도 시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요. 황거칠시는 대통령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사퇴에 맞서는데 재판 도중 총선이 겹치면서 재판이 갑자기 중단되고요. 자, 다시 설치한 수도를 철거 요구당하는 마을 사람들. 자, 황거칠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불화 취소 추도쟁으로 끝까지 맞서싸울 것을 다짐했고요. 이번 일이 끝날 때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독립유공감사장을 조상들 모두 묻을 것을 다짐했다. 그만큼 강렬하게 저항하겠다는 뜻이죠. 정부가 해주는 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 마을 사람들의 다짐입니다. 근데 행복한 결말을 일어나기 어렵겠죠. 자, 요 단어 뜻은 넘어가고요.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 현대 소설이고 또 민중의 입장에서 쓴 민중 소설입니다. 자, 현실 고발적이고 또 저항적이고 비판하고 있죠. 주제는 소외당한 사람들의 생존 문제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자, 특징입니다.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감을 드러냈고요. 부조리한 사회 구조와 권력의 행포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갈등 구조가 드러납니다. 자,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정황을 직접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권력의 행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 의지가 드러나고요. 특정 인물의 시각이 반영된 서술을 통해
독자가 그의 심정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앞에 우리 황거칠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오늘 소설 이야기해 봤는데요. 자, 소설 공부에서는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특히 구성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인물의 심리, 태도, 관계, 정서, 역할, 인물의 제시 방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에서는 갈등과 또 등등이 있죠. 배경은 배경의 역할, 또 소설 소재의 의미, 역할, 뭐 이런 등등을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의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본문을 좀 이해를 잘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김정한의 소설 삼가족 불공정한 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